미스트로사가 시작된 지 고작 4회, 그런데 벌써 대한민국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멈추고 가족 단톡방이 폭발하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엔 어제 그 무대 봤어 가 인사말이 됐습니다. 시청률 14%를 뚫었다는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곧 국민 예능이라는 왕관이 사실상 씌워졌다는 선언이고, 동시에 이 무대가 만들어내는 우승 판도가 이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이 아니라 수치로 말합니다. 기려원, 염유리, 윤태화. 모두가 알고 있는 탑 3의 이름을 모두가 모른 척했던 우승 확률의 구조로 완전히 새롭게 해부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3위 윤태화를 끝까지 잘해도 3위라고 단정하는 순간, 그 단정이야말로 윤태화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우승은 늘 1위가 가져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스트로사라는 전쟁터에서 숫자는 잔인하게도 그 사실을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먼저 14%라는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1회 12월 18일 10.8%로 시작해 2회 12월 25일 14.0%로 폭발했습니다. 무려 3.2%포인트 상승. 이건 보통 프로그램이 깁소문 좀 났다 수준이 아닙니다. 첫 주에 시장이 반응했고 둘째 주에 대중이 확정해버린 겁니다. 3회 1월 1일 12.6%로 잠깐 숨을 고르는 듯 했지만 무너진 게 아니라 안정화였고 4회 1월 8일 12.8%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분당 최고 14.1%라는 건 그날 그 순간 사람들이 TV 앞에서 숨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요즘 지상파 예능도 10% 넘기 힘든 판에 케이블에서 4주 연속 2자릿수라니요. 이건 트로트가 유행이 아니라 체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광고 단가가 분당 2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는 업계 소문이 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은 감동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확률에 돈을 씁니다. 그리고 미스트로사는 지금 흥행 확률이 아니라 흥행 확정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 흥행 속에서 우승 확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청률이 높아질수록 우승의 변수는 더 늘어나고 변수가 늘어날수록 절대 1강은 흔들릴 확률이 커집니다. 국민 프로그램이 된 순간부터 1위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관심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견제도 집중됩니다. 응원도 커지지만 부담도 커집니다. 반대로 3위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서사가 올라붙을 공간이 넓습니다. 이게 서바이벌이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1위를 지켜보며 평가하고 3위를 보며 감정이입합니다. 최종 투표는 평가보다 감정이입이 더 무섭게 작동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유튜브 조회수 명장면 순위를 보면 대중의 시선이 어디에 꽂혔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기려원의 꽃바람이 110만 뷰로 1위입니다. 이건 그냥 조회수가 아닙니다. 저 트로트에 빠지게 된 계기가 여기 계신 박지현 마스터님 때문이에요. 라는 한마디가 던져진 순간. 스튜디오는 웃음으로 흔들렸지만 동시에 대중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참가자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장악하는 법을 안다. 무대 전 멘트에서 이미 한 편의 예능을 만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귀여움이 아니라 관성도가 터졌습니다. 오하트. 첫 오하트의 주인공이 간호대생 신인이라는 설정 자체가 미스트로사의 폭발 버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110만 뷰입니다. 여기에 대국민 투표 1주차 1위까지 겹치면 기려원은 지금 가장 대중적인 우승 후보로 굳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려원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올라섭니다. 대중성은 칼날입니다. 사랑받는 만큼 작은 흔들림도 크게 보입니다. 1위는 언제나 완벽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2위로 꼽히는 염유리는 다른 축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염유리의 무기는 명확합니다. 대국민 투표 1주차 2위, 탄탄한 팬덤, 성악 전공 소프라노라는 압도적인 기술력. 염유리는 무대에서 실수할 확률이 낮은 유형입니다.
발성, 호흡, 음정, 프레이징. 한마디로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악적 밀도의 트로트 감성을 섞는 크로스오버는 여전히 강력한 차별화 카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강할수록 대중은 가끔 대단한데 내 마음을 잡아당겼나?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염유리는 준결승까지는 강하지만 결승에서 폭발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즉, 염유리의 우승 확률은 실력으로 유지되지만 감정으로 터져야 완성됩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노래입니다. 그 한 번의 순간이 오면 염유리는 가장 무서운 1위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3위, 윤태화입니다. 윤태화는 숫자만 보면 3위입니다. 하지만 서바이벌은 숫자를 뒤집는 사람이 우승합니다. 윤태화가 복면 봉천동 김수희로 등장했을 때 벌어진 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첫 소절에서 현장이 조용해졌고 양지은 마스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목소리 알아요. 17년 넘게 트로트를 부른 사람의 목소리예요. 이 말은 심사평이 아니라 판정문입니다. 무대가 끝나고 오하트가 터졌고 베일을 벗는 순간 윤태화라는 이름이 공개되며 현장은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윤태화는 경력자라는 선입견을 오히려 실력 인증으로 바꿨습니다. 경력자가 이름부터 내세우면 반응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경력자가 익명으로 들어와 실력으로 찍어 누르면 반응은 존경으로 바뀝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심리전의 완승입니다. 윤태화는 첫 단추에서 이미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승 확률을 숫자로 말해봅시다. 윤태화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정적 이유는 17년입니다. 2009년 데뷔, 2026년 현재 17년 차. 이 시간은 단지 경력의 길이가 아닙니다. 수천 번의 무대가 몸에 새긴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관객이 침을 삼키는 순간, 카메라가 얼굴을 파고드는 순간, 심사위원이 눈빛으로 압박하는 순간에도 노래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내공은 본선 후반으로 갈수록 가치가 폭등합니다. 서바이벌은 초반엔 신선함이 이기지만 후반엔 내공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후반의 판을 좌우하는 미션이 바로 인생곡 미션, 감성 미션, 서사 미션입니다. 여기서 윤태화는 기술보다 삶으로 승부합니다. 결혼, 가족, 긴 무명, 버틴 시간, 그리고 목소리에 박힌 체온. 20세 기려원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고 32세 염유리가 기술로 압도해도 결정타로 뚫기 어려운 감성의 밀도입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승부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팬덤의 지속력입니다. 대국민 투표는 단발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초반엔 신규 팬덤이 폭발하지만 중반부터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랜 팬덤은 지치지 않습니다. 윤태화에게는 17년 동안 축적된 팬들이 있습니다. 이 팬덤의 무서움은 규모가 아니라 조직력입니다. 투표 시간, 루틴, 전략, 동선, 서로 독려하는 구조. 이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려원의 팬덤은 뜨겁고 신선하지만 아직은 형성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염유리의 팬덤은 경험이 있지만 대중성의 파도와 기술력의 평가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윤태화 팬덤은 오래 버틴 사람들로 구성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바이벌 후반, 이 차이가 표로 바뀌면 순위는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조회수도 다시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기려원 110만, 윤태화 55만 혹은 더 낮은 수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태화의 영상은 정체 공개라는 특수 클립 한 조각만으로도 강한 반응을 만들었습니다.